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할 책은 리딩으로 리드하라입니다. 독서를 잘하면 리더가 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저자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 고전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리더 또는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들은 평민들이라든지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인문 고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명문가이거나 돈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인문 고전을 읽었었고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인문 고전에 대한 접근권을 갖지 못했었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움베르토 에코라는 소설가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보면 도서관에 비치된 굉장히 많은 수많은 저서들이 있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 그 책 페이지마다 독약을 붙여서 읽는 사람들을 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한 당시 어떤 그 지배층 또는 누군가의 어떤 세력들 그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이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 그리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 고전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과거에 상당히 그 유명하고 또 굉장히 탁월한 지식가들이 썼던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름은 이지성 씨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을 썼고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는데요.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그 학생들한테 새로운 어떤 공부 방법을 시도해 보고자 본인이 맡고 있는 그 반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그래서 이 반의 학생들의 점수가 그 같은 학년 중에 가장 낮았고 문제아이고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그 규정이 되었었던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학생들을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억지로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가서 무슨 과외 활동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밥을 먹게 한 다음에는 최신 만화 영화를 실컷 보게 하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 또 뭐 그 집안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탈선이라든지 일탈을 하는 학생,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는 학생,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 이 모든 학생들에게 몇 달 동안을 공부도 안 시키고 마음껏 놀게 하고 수업 시간에 뭐 공부하라는 것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만화 영화 실컷 보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갑자기 당황해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우리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억지로 공부하라고 체근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가 이 둘러싼 구조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겠죠. 그럴 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이분이 이 학생들에게 인문 고전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 고전을 읽게 하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반의 학생들이 그 학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인문 고전 독서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굉장히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지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단칸방에서 그 자기를 스스로 인내하면서 인문 고전을 독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굉장히 많은 인문 고전들을 읽게 되었고 그러한 인문 고전들을 읽으면서 이 인문 고전 독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읽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를 변화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문 고전 독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 재능 기부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기부와 또 도움을 제공하는 아주 아름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는 사회나 또는 다른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인문 고전을 읽으면서 나온 사회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은 굉장히 미술가, 모나리자를 그린 미술가로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대한 노트를 남긴 지식인으로서도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그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 것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고전을 구하고 중세의 문헌을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천재성이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해서 회화, 조각, 공기역학, 광학, 해부학, 식물학, 건축학, 지리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천재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 위대한 인문 고전들의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이제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바보 또는 바보에 준하는 두뇌가 서서히 천재의 두뇌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천재성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3번째로 평범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두뇌가 천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같은 경우도 반에서 매일 꼴찌만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인문 고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천재가 되었다는, 에디슨 같은 경우도 맨날 반에서 꼴찌를 했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책을 읽기 시작해서 발명왕이 되었다는,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도 맨날 꼴찌만 했었는데 20살 이후부터 고전을 읽으면서 결국은 유명한 수상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천재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천재적인 어떤 업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배후에는 인문 고전 독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 고전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인문 독서를 해야 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전에 책 같은 경우에 대나무에 글을 쓰고 그것을 가죽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 가죽으로 연결한 가죽끈이 3번 정도 떨어질 만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읽고 또 읽는 그러한 어떤 분이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 고전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의 아주 좋은 예가 이 안에 많이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는다면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을 알려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문 고전 독서를 하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문 고전을 읽게 하면 상당히 아이가 천재